안녕하세요. 오늘은 벌써 월요일이 돌아와서 개수일주에 대한 방송을 할 거예요. 해볼게요. 개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고, 개수가 아니구나. 개유가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게 평소에도 아무 생각이 없지만 촬영을 시작하면 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큰일이죠. 개수 뭐부터 설명해야 되나? 일단 이 일주 그 방송에서 매번 설명드리는 건데, 이게 원래 연, 월, 일, 시에요. 태어난. 그래서 연, 월, 일, 시인데, 이거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는 기본적인 나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천간을 떴으니까 남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이, 이걸 일간이라고 그러는데 일간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지는 나의 속마음이에요. 내면 심리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뭐 무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나의 속마음이다. 이거는 일지라고 해요. 그래서 개요 일주를 보면은 어쨌든 지금 하는 방송이 잘 보이시나요? 지금 하는 방송이 이 네 개, 8글자 중에서 2글자만 가지고 아무리 설명해봐야 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나의 속마음과 성격, 내가 갖고 있는 성격은 이렇다. 그런데 뭐, 다른 게 뭐 추가되거나 특히 이쪽은, 오른쪽은 사회지라고 그러거든요. 사회지. 이쪽은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가, 나의 삶의 지향성이 어떤가, 나의 세상이 어떤가를 보는 거고, 뭐 내가 어떤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는 얘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거고 일단 보긴 볼게요. 티슈를 한 장 갖고 올까? 그래서 뭐 일주라는 게 의미가 있다면 있고 또 없다면 없다. 일주라는 게 그렇게 내가 뭐 일주 방송만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요, 남들 눈에 어떻게 보여요, 뭐 나는 어떤가요, 뭐 남편복은 어떤가요, 뭐 이런 거 아무리 그거를 팔려고 해봤자 정확하지 않아요. 특히 내가 어떤 세상을 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월지가 더 중요해요. 내가 태어난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실망할 수도 있겠는데 일주가 그렇게까지 뭐 사회적인 느낌은 아니다. 개인적인 느낌이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12운성 병으로 들었어요. 병지로 들었어요. 그리고 얘는 도화살이에요. 일단 적어볼게요. 이 개수는 개수 자체의 그 일간 심리가 정인이에요. 거신이긴 해요. 정인이고 이 개수에서 유금을 봤을 때 편인이에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개유 일주는 이것도 인성, 이것도 인성인 거예요. 기승중 인성이 강한 일주신 거예요. 인성. 그런데 이게 웃기죠.
밖으로 볼 때는 이게 정인, 편인 똑같은 인성이라도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볼 때, 남들이 볼 때는 정인이고 내 속마음은 편인이니까 이 사람의 겉과 속은 다른 거예요. 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1강부터 갈게요. 일단은 하다 보면 되겠죠. 이 개수는 정인이기도 하고 일간식성이 정인이기도 하고 이게 웃긴 게 개수하고 개수하고 신금 두 개가 중에 음이에요. 중에 중에서도 최고의 이게 보여요? 안 보일 것 같은데 보이시나요? 개수하고 신금이 중에 음이에요. 제일 음인 애들이에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천간에 개수 신금인데 신금이 밑으로 내려가면 유금이에요. 그 위아래로 중에 음이에요. 그러니까 개유일주라고 하면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에요. 최고로 더할 나위 없이 중에 음인 사람이 개유일주신 거예요. 그냥 그 밑밥을 깔고 설명을 계속 해볼게요. 잘 보이실 거라고 믿고. 안 보이면 어때요? 뭐 어차피 아무 말인데. 그래서 일단 이 개수일간 특징만 간단히 요약해보면은 아주 유명한 그 10천간 중에서 가장 유명한 빨대예요. 빨대 뭔지 아시죠? 이렇게 탁 꽂아가지고 이렇게 쪽쪽 빨아먹는, 응? 다른 사람 탁 꽂아가지고 쪽쪽 빨아먹는 그게 빨대예요. 그런데 이게 나쁜 거냐 그러면 나쁜 거 아니에요. 욕을 많이 먹긴 먹어요, 빨대라고. 그런데 그거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그냥 부러워서 욕하는 느낌이에요. 빨대를 뭐 욕할 필요 있나? 본인이 그게 뭐 그거 하면은 본인이 자기도 빨면 되지, 빨대 꽂으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빨대가 왜 나쁘고 왜 또 그렇게 나쁘지 않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빨아먹으니까 나쁜 거예요. 뭐 좋게 말하면 인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좀 빨아먹고 살아요, 개수가. 뭐 본인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본인이 막 그렇게 막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원래 인성이라는 식성 자체가, 인성이 왕한 분들은 빨대예요. 좀 의존적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서 많은 걸 얻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나쁘지 않는 건 또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뺏기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주는 거예요. 좋아서 일간을 생하잖아요, 인성이. 내가 기꺼이 네가 예쁘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왕하다, 인성이 빨대라고들 하는데 인성이 왕하거나 뭐 격이거나 월제 있거나 아니면은 뭐 어쨌든 인성이 왕하거나 하면은 빨대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만큼 예뻐서 사람들이 예뻐서 주는 거예요. 뭐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하고 뭘 해줬을 때 내가 어떤 걸 베풀었을 때 상대방이 뭐 리액션이 좋은 경우 있잖아요. 말 한마디라도 너무 고마워요랄지 막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랄지 그런 뭐 리액션이나 말 한마디라도 고맙다 뭐 괜히 오버해서 뭐 정말 고맙다 막 이래버리면 그 은혜를 준 사람이 어떻겠어요? 더 주고 싶죠. 그런 느낌의 빨대라서 그 빨리는 사람이 너무 자기가 행복해서 좋아서 그렇게 해주는 게 좋아서 주는 거기 때문에 빨대라고들 하는데 사실은 그냥 예쁜 거예요. 인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개수들은 그게 굉장히 심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 설명 안 해도 되는 걸 내가 설명하고 있나?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인성 왕하거나 특히 개수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뭔가를 많이 잘 얻어내죠. 뭐 자식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형제들보다 개수 쪽이 더 많은 용돈을 받거나 남들 모르게 뭐 아버지 어머니가 몰래 맛있는 거 사주고 막 그런 느낌이에요. 아시겠나요? 제가 뭐 설명 드리려고 이렇게 막 비유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이상한 말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개수는 빨대다. 그만큼 예쁜 사람이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있어요. 정인 편이 같은 빨대라도 정인 편이 다르거든요. 정인은 빨대 단점 얘기 안 했죠. 빨대 난다. 인선 십성 단점 얘기 안 했죠. 단점은 뭐냐면은 워낙 태어날 때부터 예쁨 받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마치 사람들이 산소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이분들은 인성은 사랑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받는 건 내가 예쁘니까 사랑받는 건 당연한 거고 하면서 더 원해요. 그래서 그게 물론 예쁘긴 하지만 워낙 태어날 때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맙다고 하면서 막 예쁜 짓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크게 고마움을 느끼지는 않는 게 인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욕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 10사람 만나면 10사람이 다 예뻐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 싫어하는 사람도 욕하겠죠. 그게 단점이에요. 또 자기 중심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예요. 정의는 인성이 십성을 이제 가족으로 보면 얘가 자식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식같이 굴어요. 철없는 자식. 나 예뻐해줘. 너 왜? 그런데 이제 정의 편이 달라요. 정의는 나 예뻐해줘. 왜 나를 안 예뻐해줘?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예쁜데 왜 나를 안 예뻐해 주는 거야? 너는 정말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인이에요. 너무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너무 뻔뻔한 게 정인이에요. 뻔. 그래서 이 정인들은 그냥 처음 봐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빨리 탁 꽂아요. 그냥 뭐 처음 봤는데도 뭐 빨대를 탁 꽂아요. 예쁜 짓을 해요. 그러면 뭐 처음 봤는데도 너무 예쁘니까 막 잘해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인이 좋다 그래요. 본인한테. 근데 이게 웃긴 게 이게 정편이 혼잡이 되거든요. 겉으로 볼 땐 정인이에요. 뭐 겉으로 볼 땐 세상 해맑고 긍정적이고 모든 사랑을 다 받는 것 같고 그런데 정작 속마음은 편인이에요. 항상 불안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누가 날 예뻐해줘도 제가 왜 날 예뻐하지? 제가 언제까지 과연 날 예뻐할까? 쟤도 예뻐하다 말겠지. 사람은 다 똑같아. 나 사랑하는 척만 할 뿐이야. 잠시 날 사랑할 뿐이야. 라고 부정적인 거예요. 속이. 겉으로 볼 때는 긍정적인데. 긍정, 부정. 그래서 개의 일주는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 볼 땐 너무 예쁘고 해맑고 밝고 자신있고 뻔뻔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랑을 받는데 속으로는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게 불안한 거예요. 겉으로는 부정적, 겉으로는 긍정적, 속으로는 부정적. 그래서 본인 자체가 괴리감이 있어요. 스스로. 몇 분 했어요? 14분. 얘기할 내용은 많고 설명은 안 되고 안 될 수도 있죠. 뭐 설명 저 혼자 알면 되죠 뭐. 내가 알면 되죠.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알면 돼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해를 못 하셔도 저는 다 알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 걱정을 하지 마세요. 되게 짜증나시겠다. 방송 보는 분들. 개요일짓이라면은 겉으로는 밝은데 속으로는 어둡다. 그리고
중에 음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향적이 아니라 외향적이 아니라 내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수가 비밀도 되거든요. 비밀이 많다. 그러니까 이 속마음도 당연히 비밀로 간직하겠죠. 누가 나를 예쁘다고 해줘도 그래 그래 고마워, 난 너를 믿어, 넌 나를 예뻐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아니야, 쟤도 나를 배신 때릴 거야 라고 준비를 해야지, 난 얘를 믿으면 안 되겠지? 뭐 이러면서 속마음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개요 일주가 되게 본인 입장에서는 복잡한 일주예요. 겉과 속이 다르고, 특히 속에 이렇게 편인이 있으면은 머리가 엄청 복잡해요. 항상 생각해. 정의는 속 편한 거거든요. 정의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모든 사람이 날 사랑해주는 게 당연해. 만약 나를 안 사랑해주고 배신 때린다면 걔가 나쁜 애야 라고 생각하는데, 편의는 모든 사람은 사랑이 영원하지 않아, 나를 배신 때릴 거야, 나를 예뻐해주다 말겠지, 내가 힘들 때는 사람이란 건 다 도움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라서, 사실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속으로는 부정적이고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개일주 분들이시다. 일단 이거 넘어갈게요.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다 라는 거를 설명드린다고 드렸어요. 이게 병지로 들었잖아요. 이 병지가, 병지 편인이란 게 굉장히 간단하게 말하면 서운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의 서운한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 12운성을 뭐 굳이 그걸 따지면은 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 또 죽어서 뭐 영혼이 분리되고 막 묘지에 뭐 묻히고 막 또 그거를 뭐 태아로 됐다가 뭐 만삭에 뭐 아무튼 뭐 되게 복잡한데, 이 병이란 거는 결국 병 걸려서 죽을 때 이게 무섭죠. 사주가 말이 되게 무서운 말들이 많아요. 막 묘지에 갇히는 걸 막 묘라 그러고, 막 죽는 걸 사라 그러고, 막 영혼과 육체가 묘지에 들어가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절이라 그러고, 막 말만 들으면 되게 무서워요. 근데 그렇게 무서운 의미는 아니고, 뭐 병지에 있다고 해서 막 노인이 병이 든 건데,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서운한 마음이 큰 거예요. 이제 뭐 출세고 뭐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딱 내가 병실에 누워서,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병실에 누워서 아프고 그러면은 뭐 돈이 무슨 소용이고 출세가 무슨 소용이냐. 내가 아플 때 병가 하나 해줄 수 있는, 병만 와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바라는 게 병지예요. 서운한 마음이죠. 사람들의 정을 갈구하고 내가 그만큼 정에 집착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서운해하는 느낌이 병지예요. 그런데 이게 웃긴 게, 병지인데 유금이 병지로 들었잖아요. 유금은 제가 신금이라고 그랬죠. 여기 신금. 굉장히 차갑고 냉정하고 칼같이 병지로 들은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굉장히 차갑게 들면 머리가, 코로나 때문에 밖에 안 나간 지 오래됐거든요. 머리 좀 뭐 어떻게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어디까지 했더라? 신금, 날카롭고 차갑고 제일 깐깐하고 예민하고 아주 그냥 까탈스럽기로 유명한 질랄병의 대표 주자인 신금이 병지 밑으로 내려와서 유금이 됐고, 그게 병지로 들었으니까 서운한 마음이 칼같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서운해도 사람 잘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개유가 칼같이 냉정하게. 그러니까 이 서운한 마음과 서운한 편인이 유금으로 들었으니까 인간관계를 가져도 처음에
나 너 마음에 들어. 내가 뭐 잘해줄게. 내가 뭐 이런저런 거 막 다 해주고 내가 너를 지원해줄게. 아니면 뭐 이성 친구가 와서 아, 난 너를 너무 사랑해라고 해도 속은 냉정한 거예요. 그래, 너는 사랑한다고 말하겠지만 어디 한번 해봐. 하지만 난 너를 믿진 않아. 이런 게 유금이 편인 병지로 든 느낌이에요. 제대로 되고 있나요? 제대로 되고 있나? 일단 뭐 그렇게 넘길게요. 이게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은지 안 많은지 일단 뭐 넘어가고 또 할게요. 이게 금이고 이게 제가 한난 조습 그거를 어저께인가부터 봤어요. 방송을 공부를. 그래서 아무튼 그걸 한번 시도해 볼게요. 근데 이제 8개 중에 2글자만 보고 한난 조습을 따진다는 게 웃기긴 한데 어쨌든 이분들은 금생수잖아요. 금생수. 그러니까 개요 일주신 분들은 뭐 월지가 뭐 화로 들거나 뭐 화왕하시거나 뭐 모광하시거나 뭐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이 2글자만 봤을 때 그러니까 나의 기본적인 성정, 기본적인 베이직한 마인드 자체는 노동을 싫어하는 거예요. 노동 좋아하는 일주 있고 일간 있고 노동 싫어하는 일주 있고 일간이 있는데 노동을 잘 싫어하는 거예요. 뭐 힘든 일, 뭐 열심히 일하는 거 막 뭐 2교대, 3교대 그런 건 잘 모르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막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하고 막 힘을 쓰고 체력적인 거 그런 거 약한 거예요. 금수가 강하니까 차가우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개요 일주 이것도 그만 딱 봤을 때는 인간적인 뭐 사회관계, 인간관계, 뭐 정적인 거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약해요 그 부분에. 그리고 노동적인 거 약해요. 막 힘쓰고 막 현장 일하고 막 돌아다니고 그런 거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을 갖더라도 좀 효율적인 거, 내가 조금 일하고 많이 버는 거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직장을 갖더라도 뭐 그냥 자기 역할이 확실한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여기 네 회사에서 뭘 해야 되나요? 딱 정확히 딱 정해갖고 막 잡부같이 안 하고 딱 내 할 일만 하는 거 좋아하고 그 조금 일하고 많이 버는 거 좋아하고 경쟁력 있는 거죠. 그런 게 어울려요. 비노동적인 거. 그런 게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거예요. 뭐 체력적으로 좀 약하고 대신에 정신적으로는 강해요. 똑똑하단 거죠. 쉽게 말해서. 일간 인성인 것도 떠나서 또 편인 들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머리 엄청 좋으신 거예요. 인성머리, 재성머리, 인성머리 따로 있는데 인성머리 같은 경우에는 좀 인문학적인 것도 되고 원리적인 것도 되고 창의력, 독창성, 예술성 남들 안 하는 뭐 그런 막 철학적인 것도 되고 머리 좋으신 분들이에요. 계열주 인성 깔았잖아요. 본인 자체도 인성이기도 하고 편인 깔았으면 약간 우리말로 똘끼력도 좀 있어요. 그리고 도화살 깔았잖아요. 도화살 안 깔았어도 신금 자체가 보석이잖아요. 그럼 뭐 지지를 뭐 신체로도 보기 때문에 이거 정신 신체로 또 그렇게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럼 신체가 보석이다. 예쁜 분들이 많으세요. 계열주는 어쩌 설명하긴 했는데 24분 아까 배터리도 얼마 없던데 뭐가 궁금하실까가 아니라 이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에 산다면 너무 차가운 게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사람 믿지 못하는 거.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정인 편인 들었으면 기본적으로 사랑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 정인 편인의 인성의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가 사랑을 받고 많은 인덕을 받고 그러면서도 그걸 몰라요. 그걸 당연한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러잖아.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니까요. 인성이 많으면. 아, 머리 어떡하지? 머리 머리가 어떻게 이렇게 돼? 어떻게 자르지?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제 머리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인성이 이렇게 있으면 다 인성이에요. 지장만 파도 인성이에요. 유금, 경금, 경금하고 신금. 인생 두 개만 봤을 때, 두 글자만 봤을 때는 지정관까지 파도 다 인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성 있는 분들은 내가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게 너무 당연한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왜 문제냐면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을 받는지 모르는 게 왜 문제냐면 뭐 고마운 줄 모른다 이런 거 빼고요. 고마운 줄 모르는 거는 그 상대방이 힘든 거지 이분들이 힘든 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힘든 건 뭐냐면 막 뭔가를 더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게 없다라고 깔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구에 뭐 산소가 있어서 내가 그걸 호흡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뭐 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될 수 있어요. 심리 상태가. 특히 편인이면 더 부정적인 게 심하겠죠. 나는 왜 이 팔자가 별로일까? 남들은 자꾸 남들하고 비교하게 되고 남들은 더 잘 사는 것 같고 자기가 받는 사랑은 당연한 거고 그거 말고 왜 더 받지 못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도 못 받는 사람 많아요. 인성 없으면은 말 한마디를 해도 꼭 안 이쁘게 하고 뭘 좀 도움 받으면 고맙단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인성 무인성들은. 그래서 그 다음에 더 받을 걸 못 받아요. 무인성을 깔 필요는 없겠죠. 지금 이거 인성 얘기하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라면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쉬었다 하고 싶은데 이거 제가 편집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하고 싶지도 않고. 뭐가 궁금할까요? 개일주분들.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속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편인이.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들 들어보면 이 인성이 편인이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얘를 숨기는 게 좋아요. 그냥 이 속마음이니까 그냥 여기서 가만히 얌전히 있는 게 좋아요. 어디 뭐 투관되거나 나오지 않고. 그래서 뭐 월지는 다른 거 있고 뭐 다른 거 있고 뭐 좋은 거 많이 있고 사실 이거 편의는 이게 굳이 뭐 흘러나오거나 뜬다라면은 이쪽이 좋아요. 왜냐면은 인성은 이 연월에 들은 인성은 인기가 돼요. 사회적인 인기가 되고 일시이 된 거는 공부가 되거든요. 나의 그 천재성, 머리, 두뇌 뭐 이런 쪽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뭐 그렇게 뭐 사랑을 받는다 어쩐다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정확히 보면은 그런 쪽도 없진 않은데 머리 좋은 걸로 많이 가요. 일지편인이면은 머리가 좋은 거예요. 창의력 이런 쪽으로 예술적, 창의력, 독특한, 똘끼 이쪽으로 굉장히 능력이 좋으신 거예요. 물론 뭐 이게 인기가 아니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데 그쪽이 더 센 거예요. 왜냐면은 일시지는 내가 갖춰야 되는 거고 연월은 사회로부터 그냥 공짜로 얻는 거고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편입 밑에 까셨으니까 이분들은 공부하면 좋아요. 머리가 좋으니까. 그런데 이게 흘러나왔다라면은 특히 뭐 이게 뭐 똑같이 뭐 월지로 나오거나 이게 막
연월관에 이렇게 떠버리면은 물론 인기는 되는데 조금 마음고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밖으로 나오니까. 내가 사람 못 믿는 거 그런 게 밖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건데 이게 연월제 떴다라면 신금으로 떴다라면은 말 안 해도 되는데 말을 하는 거예요. 밖으로 남들 알게 천간에 떠버리면은 굳이 말 안 해도 되는데 야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하지만 난 너를 안 믿어 라고 굳이 말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일지가 투관된 거예요. 속마음이 밖으로 나오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속마음이 밖으로 안 나오는 게 낫죠. 편인이니까 뭐 굳이 내가 너를 안 믿는다, 나는 부정적이다, 이 더러운 세상아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나와버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금이 아니라 경금으로 뜨면 괜찮아요. 이 정의로 뜨잖아요. 그러면 나의 속마음은 이렇고 이 속마음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 볼 땐 정인처럼 되는 거야. 오늘 계율주 강의인데 다른 얘기하고 있죠.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계율주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근데 계율주가 이렇게 내 마음은 편인데 난 너를 안 믿어 임마. 네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봤지만 난 너를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게 경금으로 떠버리면은 내 속마음은 그렇고 그걸 얘기했는데 정인으로 떴으니까 다른 사람 볼 때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해맑아 보이고 되게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여기 있는 게 제일 낫다. 그냥 조용히 가만히 그냥 내 속마음은 괴롭겠지만 가만히 있는 게 낫고 이게 정인으로 투관되면은 내 속마음은 이렇고 내 이 속마음을 얘기했는데 남들 볼 땐 그게 너무 예쁜 거, 그게 너무 정인 같은 거, 그러니까 내 속마음과 다르게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왕 투관될 거면 경금으로 투관되라 속마음이. 그럼 일간도 정인인데 경금이 투관되면 예쁘겠죠? 정리해볼게요. 정리를 해볼게요. 중에 중에 너무 춥다. 너무 춥다는 말은 뭐냐면은 비노동적이다. 내가 사회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 혹은 사회적인 그런 세상에 내가 안 맞는다라는 느낌. 그래서 계율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노동적이고 열심히 사는 거에 사실상 안 맞아요. 근데 여름에 태어나셨으면 화왕들 생기시면은 그러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본인 성격이나 뭐 그런 마인드 자체는 사회적이고 뭐 활동적이고 노동적인 것에 좀 맞지는 않는다. 그래서 본인이 좀 그런 너무 노동적인 사회생활에 힘들 수 있다.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본인이 조금 의존적이다. 근데 그게 나쁜 거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주팔자를 볼 때는 내가 의존적이다, 빨대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할 권리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냥 열심히 빨대 꽂고 열심히 의존해서 사세요. 그럼 돼요. 열심히 사랑받고. 사랑을 주는 팔자도 있어요. 인풋 아웃풋인데 이분은 인풋이에요. 아웃풋인 분한테 열심히 사랑을 받으시면 되겠죠. 그게 사랑을 못 줘서 난리 난 사람도 있어요. 팔자도 막 진짜 호구 팔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짝이 맞으면 서로 윈윈인 거예요. 사실은 그 아웃풋인 사람들은 내가 호구짓을 안 하면은 너무 그게 인생이 괴롭고 내가 호구짓을 하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런 분들한테 가서 인풋을 하시면 서로 윈윈이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지금 까는 방송을 하는 건지 위로의 방송을 하는 건지 잊어버렸어요. 잘 모르겠어요. 몇 분 됐냐? 34분이나 찍었어요.
뭐 좋은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좋은 방송은 뭐 똑똑하다 예쁘다 이런 거는 좋은 방송이라 생각 안 하거든요. 칭찬 들으면 뭐예요? 잠깐 기분 좋은 거지. 그냥 뭐 생기는 문제를 생각하고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주제 넘게도 그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노동을 피해라. 본인한테 안 맞는다. 차라리 머리를 써라. 똑똑하시니까. 그리고 병으로 들었기 때문에 항상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 그게 유금하고 또 너무 그 음중에 음으로 들어가지고 칼같이 내가 서운하면 다 잘라버리는 거야, 인간관계를. 그럴 수 있어요. 뭐 원국 다른 것도 봐야겠지만. 그래서 특히 이게 거심리는 정의인데 속심리는 경금, 금생, 수. 거심리는 또 상관이에요. 상관은 좀 지랄병이에요. 막 그냥 막 따지고 막 그냥 막 질러버리는 거라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내가 서운하면 잘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원래 다 자기 중심적이고 뭐 그렇게까지 헌신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뭐 나한테 헌신적이지 않다, 나한테 진실되지 않다라고 해서 다 자르면 답이 없는 거예요. 물론 계속 쉬니까 뭐 다 그러진 않겠지만, 이게 일간이 성격 자체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속마음이 그렇게 막 사람 마음에서 자르겠죠. 너무 그러지 않는 게 좋겠죠. 좀 객관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겠죠. 금이 객관적인데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일지 도화살. 저도 월일지 도화거든요. 근데 뭐 도화는 잘 모르겠던데. 개요분들은 본인이 도화하시는 걸 느끼시나요? 도화살이니까 느끼시려나? 저는 목욕 나체 도화거든요. 저는 제가 도화가 있는데 많이 있어요. 뭐 임수 들어서 임수도화, 뭐 무슨 뭐 인성도화, 무슨 도화 엄청 있는데 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도화에 대한 조언을 잘 못 드리겠어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인기 있는 건가? 인기 있겠죠. 뭐 인성이 이렇게 기승전 인성밖에 없는데 개요일지면 진짜 웃겨. 다른 게 없어요. 지장간을 파봐도 다 인성이에요. 개요일지는 지장간까지 파도 경금신금인데, 본인 일간 정인, 일지 편인, 지장간 파도 정편인. 제가 볼 때 이분 개요일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빨대 꽂으세요. 그냥 의지하시고 인격으로 사세요. 여성분이라면 좋은 남자 만나서 그렇게 사시고, 남성분이라도 좋은 여자 만나고 막 직장 선배님들한테 예쁜 짓 해서 이쁨 받고 그렇게 사세요. 너무 뭐 노동적인 거 그쪽은 안 맞으니까. 굳이 뭐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면 공부를 하세요. 공부 괜찮아요. 인성머리 있어서 공부를 하시더라도 좀 원리적인 거, 뭐 너무 외우는 거 말고 그 어떤 지식에 있어서 그 원리를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능력이 있어요. 그 약간 똘끼 있어서 창의력 있으시고. 아무튼 뭐 이렇게 월요일이 또 와서 또 찍었어요. 39분. 참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딱 봐도 이게 그 일주가 그렇게 세상 태평한 일주가 드물어요. 꼭 보면은. 특히 이게 일지가 병지로 들어서 이게 마음에 항상 서운한 거예요. 기승전. 이게 뭐 투간되고 뭐 사주팔자가 어쩌든 간에 내 마음이 서운한 분이세요. 개요일주는. 그게 이게 말 그대로 그 병자의 마음이거든요. 병실에 누워 있으니까 뭐 그 병실이라고 하면 너무 현대적이구나. 내가 몸이 아파서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주면 너무 고맙고 안 찾아오면 또 그게 너무 서운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객관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 그거의 기준으로 보면은 본인은 그래도 사랑받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본인이 인정을 안 할 뿐이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보면 사랑을 받는데 그거에 대한 만족을 못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사랑을 충분히 받으시는데. 뭐 그렇죠. 뭐 제 방송이 그렇죠. 뭐 항상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개요일주 검색하셔서 이상한 방송을 보신 분들께는 좀 죄송하고요. 구독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좀 죄송하긴 해요. 아무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 내일 모레 상담 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카톡 뭐라고 온 거야? 끝낼게요. 뭐 더 할 말 없어요. 42분이나 찍었어요. 뭐가 더 항상 이거 찍고 난 다음에 생각나던데 뭘 빼먹었을까? 뭐가 궁금해 하실까? 개요일주 분들이시면 본인이 딱 개요일주를 딱 검색해서 보셨을 텐데 뭐가 제일 궁금하실까? 남편복 이런 거는 그냥 이걸로 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궁합에 따라 달라지는데 내가 나한테 맞는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만나면 행복한 거고 딱 맞는 거고, 나하고 너무 안 맞는 사람 만나면 그냥 꼴보기 싫어갖고 이혼하는 거예요. 뭐 이거 가지고 이게 배우자 궁이긴 해요. 그런데 뭐 이거 가지고 내 남편이 어쩌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내 사주에서 나오는 배우자 궁이에요. 어디가? 왜? 아시겠나요? 얘가 인성이에요. 저한테는 인성일 것 같아요. 얘는 인성 많을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되게 예쁜 것 같아. 그 배우자궁은 좀 그렇고 직업적으로 보면은 뭐 이게 어떻게 그 사회지에 들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태어난 그 기본 성질은 노동에는 안 맞아요. 노동에는 안 맞다. 그럼 직업하고 배우자 본 거죠. 그것도 뭐 성격적인 부분은 비밀이 좀 있다. 비밀이 좀 있고 좀 차갑고 내성적이고 남자여도 여자 같고 여자면 너무 여자 같고 그리고 좀 의존적이기도 하고 약간 공주님 뭐 그런 느낌이에요. 공주님 뭐 의존적 내성적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체격도 작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아담 예쁠 것 같아요. 이거 뭐 보석 깔으셨으니까. 그리고 뭐 겉마음은 뭐 겉으로는 되게 밝고 뭐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누가 나를 예뻐한다고 해도 겉으로는 아이고 나를 예뻐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하는데 속으로는 네가 언제까지 날 예뻐할까 불안해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편인이 이걸 고칠 수는 없어요. 원래 팔자 이렇게 태어나면 못 고쳐요. 근데 이제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편인은 관을 설하거든요. 관을 설해서 문제가 되는데 관을 설한다는 거는
떼쓰고 징징대고 아니야 방송하고 있어 임마. 응? 동생이 왔어요. 참기름. 뭐라고? 인사 한번 해 그러면. 참기름. 참기름 가져왔어요. 아 시끄러요. 참기름. 동생도 오고 이제 그만 끝낼까 해요. 아무튼 이 편인이 이 얘기는 끝내고 이 얘기는 하고 편인이 관설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발현되냐면은 징징대고 떼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예쁠 수도 있는데 예쁠 수도 있는데 뭐 그걸 받아줄 만한 그런 그 위치에 있는 뭐 남편이나 엄마 아빠한테 하면 괜찮겠죠. 뭐 좀 꼴보기 싫어도 내 새끼니까, 내 부인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뭐 개요 일주시라면은 이게 뭐 편인이 뭐 흘러나오거나 투건됐거나 하시면은 좀 떼쓰고 그런 거는 자제해라. 그 자꾸 사랑을 시험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이 베푸는 은혜를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나? 그래서 뭐 그걸 시험하는 입장에서 떼쓰고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다. 좋지 않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뭐 하려다 말았네. 저 동생 놈이 오니까 집중력이 흐트러졌어요. 참기름 어디서 나오는데? 돌라왔어요. 나왔어? 아 범죄를 시인하시는 건가요? 하나 돌라왔어요. 어디서? 회사에 돼요. 어허. 제 동생이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고 직원들한테 주는 것 중에 하나 가져왔나 봐요. 아무튼 일단 끝내고 아무튼 수요일날 신금해주는 인생상담으로 찾아뵙고 또 다음에 갑술 일주로 다음 주 월요일날 갑술 일주로 찾아뵙고 수요일날 신금해주는 인생상담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